여러분 혹시 요즘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찌릿한 느낌이 드시진 않나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시다면 잠깐만 멈춰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로 83세가 된 박준태라고 합니다. 평생을 의사로 살아왔고 수많은 환자들의 무릎을 진료해왔지만 정작 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을 땐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병원 복도를 뛰어다녀도 끄떡없던 무릎이 어느 순간부터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찌릿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 통증은 점점 더 자주 더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일어났는데 무릎이 뻣뻣해서 바로 걸음을 옮기기도 힘들었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 이게 바로 나이 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스쳐갔죠.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한 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 한 알 먹지 않고도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비밀은 놀랍게도 아주 단순한 한 가지 동작에 있었습니다. 복잡한 운동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집 안에서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 무릎 회복의 기적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무릎은 우리가 매일 걸을 때 앉았다, 일어설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사용하는 정말 소중한 관절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은 통증이 찾아오고 나서야 깨닫게 되죠.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걸 무시하면 결국 무릎은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동작 하나면 무릎을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통증을 완전히 없앨 순 없어도 훨씬 편하게 그리고 더 오래 건강하게 무릎을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83년을 살아온 한 사람의 경험이고 의사로서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신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릎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실천해보세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겁니다. 왜 이 한 가지 동작이 무릎을 살리는 핵심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을 했습니다. 뼈도 늙는구나,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의사로서 수십 년간 사람들을 치료해왔던 제 입장에서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80세가 넘어서도 등산을 다니고 어떤 사람은 60대부터 계단을 내려가지 못할까요? 저는 그 차이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제 몸에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졌던 어느 날 제 습관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 TV 앞에서 오랜 시간 정적인 자세로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뚝 하고 소리 나면 그냥 대충 스트레칭 한두 번 하고 넘어갔던 날들. 쪼그려 앉는 자세가 불편해져도 무시하고 계속하던 생활 습관들. 그런 것들이 결국 제 무릎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솔직히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환자들에겐 건강한 무릎을 만들라고 말하면서 정작 나는 내 무릎을 방치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내 무릎을 위해 쓰자. 그리고 그 결심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한 가지 동작도 그렇게 찾게 된 겁니다. 수많은 운동법, 재활 방법, 보조기구들을 실험해 보면서 느꼈어요. 무릎은 약하게 움직이는 대신 주변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요. 다시 말해 무릎 자체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지탱해주는 허벅지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을 단단하게 해줘야 무릎이 편안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방법이 바로 벽 스쿼트였던 거죠. 많은 분들이 스쿼트는 무릎에 안 좋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정답은 잘못된 스쿼트는 그렇지만 벽을 이용한 정적인 스쿼트는 무릎을 보호하면서도 근육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릎이 아프니까 더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았습니다. 안 쓰면 쓸수록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에 직접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매일 하는 벽 스쿼트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단계별로 알려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건 병원에서 돈 들여 받는 치료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동작 하나로 무릎이 시큰거리던 날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지금은 1km 이상 걷는 산책도 문제없이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변화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릎은 절대 소모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자동차 타이어처럼 무릎을 생각합니다. 오래 쓰면 닳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아프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릎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늙지 않고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소중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릎을 일부러 망치려는 것도 아닌데, 일상에서 너무나도 무심하게 습관처럼 반복하는 행동들이 무릎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무릎 상태를 봐왔고, 그 중에서도 특별한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무릎 통증의 원인도 마찬가지였죠. 오늘은 제가 진심으로 후회했던 무릎에 가장 해로웠던 3가지 습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랜 시간 앉아있기입니다. 듣기에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진료가 끝나면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쉬는 게 최고의 휴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병원에서 서 있느라 힘들었으니 앉아서 쉬는 건 당연하다고 여겼죠.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릎은 점점 더 뻣뻣해졌고, 다시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이 점점 약해집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의 모든 하중이 집중됩니다. 거기에다 오랜 시간 다리를 꼬거나 무릎을 굽힌 상태로 있으면 관절 안에 연골로 가는 혈액순환이 떨어져 연골이 영향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관절은 점점 마르고 결국 통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했지만, 하루 일과 끝나고 앉는 시간을 줄이고 틈틈이 일어나서 다리를 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무릎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습관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방바닥에 앉는 일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식사할 때, 명절 때, 가족 모임 때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자세가 무릎에 치명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자세는 무릎 앞쪽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고 관절 안쪽 연골에 지속적인 손상을 줍니다. 특히 쪼그려 앉는 자세는 더더욱 해롭습니다. 이 자세는 무릎 안쪽과 바깥쪽에 모두 압력이 가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내측 연골에 지속적인 마찰이 생기면서 손상이 쌓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세가 익숙해서 괜찮다고 하시지만, 제가 본 수많은 사례 중에 쪼그려 앉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연골 손상이 일찍 옵니다. 저도 명절에 큰절을 하거나 방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오래 앉았던 날에는
반드시 다음날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세들이 무릎을 망치는 지름길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식탁에 앉고 절을 해야 할 상황에서는 양반다리도 피하고 최대한 무릎을 굽히지 않는 자세를 취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다소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무작정 많이 걷는 것입니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른 자세 없이 걷는다는 데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하루 만보 걷기가 유행하던 시절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이 좋다고 믿었습니다. 하루에 1만 보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걸었고 발바닥이 아픈데도 허리가 당기는데도 참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은 날일수록 무릎이 더 아팠어요. 걷는 양보다 중요한 건 걷는 질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오래 걷는 건 오히려 무릎 연골을 더 빨리 닳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발뒤꿈치부터 닿지 않고 발바닥 전체로 쿵쿵 걷는 분들, 무릎을 과도하게 굽힌 채 걷는 분들, 발을 끌며 걷는 분들 모두 무릎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은 하루에 5,000보 정도를 걷지만 대신 자세에 집중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배에 살짝 힘을 주고 무릎이 아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으로 몸을 끌어간다는 느낌으로 걷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멈춰서 스트레칭도 하고 계단이나 경사로는 조심스럽게 내려갑니다. 이 세 가지 습관, 즉 오래 앉아있는 것, 무릎을 꿇는 자세, 무리한 걷기. 이 모두가 제 무릎을 아프게 만든 주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인식한 뒤로 하나씩 고쳤고 덕분에 지금의 무릎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세 가지 습관을 조심해 보세요. 무릎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줄이고 무릎을 생각하는 생활을 시작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무릎도 이제야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하며 고마워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은 무릎이 아플 때 어떤 운동을 하셨나요?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사실 저는 무릎 통증이 심해졌을 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수술도 주사도 받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저는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선택한 건 아주 단순한 그러나 놀라운 효과를 준 한 가지 동작이었습니다. 바로 벽 스쿼트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80세 넘은 몸으로 뭘 한다고 달라질까 하지만 하루에 단 3분만 투자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작게 시작했습니다. 거창하게 운동복을 입고 할 필요도 없고 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집 안벽 하나면 충분했어요. 제 방 창가 옆 벽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천천히 벽 앞에 섭니다. 등을 벽에 바짝 붙이고 어깨와 허리, 엉덩이까지 고르게 밀착시키며 서는 것만으로도 자세가 정돈되는 느낌이 듭니다. 발은 벽에서 약간 떨어뜨려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발 간격은 어깨 넓이로 맞춰줍니다. 그 상태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무릎을 굽혀 내려갑니다.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허벅지와 바닥이 수평이 되기 전까지만. 처음엔 딱 거기까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5초만 유지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릴 때도 있었고 엉덩이가 미끄러질 것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하루하루 연습하다 보니 5초가 10초가 되고 10초가 20초로 늘었습니다. 올라올 때는 숨을 내쉬며 천천히 밀어 올리듯이 올라옵니다. 절대 빠르게 움직이지 마세요. 관절과 근육이 갑작스럽게 놀라게 되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 동작을 6개월 동안 꾸준히 했을 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지 않다는 걸요. 계단을 내려갈 때 더 이상 무릎을 움켜쥐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그 순간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남들은 모를 겁니다. 무릎이 자유롭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저 평범한 걸음, 평범한 하루, 평범한 산책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요. 이 벽 스쿼트는 저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무릎과 다시 친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몸을 돌보는 예의였고 내 나이를 받아들이는 지혜였습니다. 하루에 5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약해져서 걷기 힘든 분들, 수술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 약을 끊고 싶은 분들 모두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동작이 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증이 줄어드는 기쁨보다 더 큰 내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자존감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이 건강해서 공원을 걷습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이 한 가지 동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오늘부터, 아니 지금 당장 벽 앞에 서서 조용히 몸을 내려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내 무릎을 살리고 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제가 지금도 매일 아침 꼭 지키는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10분 루틴입니다. 이건 제가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고 난 뒤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습관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루틴 덕분에 지금까지 무릎 통증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항상 물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이 몸속의 순환을 도와주고 잠들어 있던 세포를 깨우는 느낌이에요.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첫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고 있는 동안 몸은 굳고 관절 사이에 윤활액도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아침의 첫 움직임이 부드럽지 않으면 하루 종일 무릎이 뻣뻣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가볍게 다리를 흔듭니다. 무릎을 쭉 펴고 발목을 천천히 돌리며 무릎과 발목의 연결감을 느끼는 거죠. 이때는 아무런 힘도 주지 않고 말 그대로 관절을 깨운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거실 벽 앞에 섭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벽 스쿼트를 5번만 합니다. 처음엔 3번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리던 제가 지금은 10번까지도 거뜬하게 하게 되었어요. 매일 하다 보면 근육이 기억합니다. 무릎이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자라나는 걸 느끼게 돼요. 벽 스쿼트가 끝나면 저는 무릎 주변을 마사지합니다. 손바닥으로 무릎 바깥쪽, 안쪽 무릎 아래쪽까지 천천히 원을 그리며 문지릅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않고 수고했어, 오늘도 잘 버텨줘 하는 마음으로 손의 온기를 무릎에 전달하는 느낌으로 합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무릎이 한결 따뜻해지고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따뜻한 수건을 이용해 무릎을 감쌉니다.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셔서 짜낸 뒤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찜질처럼 따뜻함이 스며들면서 무릎 속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과정을 매일 2~3분만 반복해도 무릎이 아침 내내 편안합니다. 어떤 날은 찜질을 하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고마워. 오늘도 걷게 해줘서. 앞으로도 잘 부탁해. 사실 이 모든 루틴을 합쳐봐야 10분입니다. 단 10분이죠. 그런데 이 10분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예전엔 계단이 두려웠고 외출할 때 무릎 보호대를 꼭 챙겼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요즘은 아침 산책을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으로 여깁니다. 햇빛이 무릎에 닿을 때의 따뜻함, 천천히 걸을 때 느껴지는 안정감,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있다는 자부심. 이 모든 것이 10분 루틴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침 10분은 절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줄이면 생기고
커피를 내리는 동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습관이죠. 꾸준함이 쌓이면 그것이 결국 삶을 바꿉니다. 저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준태야, 오늘도 무릎을 위해 고맙다. 그리고 이 말을 여러분께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침 10분 그 작은 실천이 내 무릎을 살리고 내 인생을 가볍게 만든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무릎이 말할 겁니다. 왜 이제야 시작했니? 하지만 늦지 않았어. 정말 반가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무시하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입니다. 특히 무릎은 더 그렇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큰거리네 하고 지나칩니다. 날씨 때문인가 어제 좀 많이 걸었나 별일 아니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시작입니다. 무릎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은근하게 도와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제가 그 신호를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뻣뻣해진 무릎을 느끼면서도 좀 움직이면 괜찮겠지라고 넘겼고,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느껴져도 오늘만 그런 거겠지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평소처럼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계단에서 휘청하며 거의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겠구나. 우리 몸은 늘 말없이 참고 견딥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참고 또 참고 경고를 보내도 반응이 없으면 어느 순간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연골이 마모되고 염증이 생기고 나중에는 수술까지 가야 하는 길이죠. 제가 그 전 단계에서 멈출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 그 신호를 진심으로 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릎이 굳은 느낌이 들고 움직일 때마다, 뻐근한 느낌이 반복되고 오래 앉아있다 일어날 때 무릎이 찌릿한 느낌. 이런 게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경고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요. 무릎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릎을 너무 혹사시켜 왔어요.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주사 맞자, 수술로 해결하자 이런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전에 지금 내 무릎이 왜 아플까를 묻는 태도가 먼저입니다. 저는 무릎이 아프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 나에게 맞지 않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었는지, 너무 급하게 걸었는지, 혹은 나를 돌보지 않은 시간이 너무 길었는지. 그래서 저는 무릎 통증을 단순히 의학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몸이 내게 보내는 애절한 편지라고 느껴요. 제발 조금만 쉬게 해줘. 조금만 더 신경 써줘.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하면 안 되겠죠. 읽고 답장을 써야 합니다. 그 답장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한 하루 10분의 루틴입니다. 작은 동작 하나, 따뜻한 손길 하나, 부드러운 시선 하나가 무릎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무릎의 신호를 외면하지 마세요. 무릎은 말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걷는 걸음걸이, 계단을 오르는 자세, 앉았다 일어설 때의 표정 속에서 우리에게 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듣는 사람만이 늙어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긴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릎은 나이 들어서 아픈 게 아닙니다.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리고 돌보기 시작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수많은 제 환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이 탓이라는 말로 모든 변화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몸이 뻣뻣해도 통증이 와도 그냥 늙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며 스스로를 방치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83세입니다. 물론 예전처럼 달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걷습니다. 계단을 올라가고 산책을 하고 손주들과 시장도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 제 무릎에게 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10분이지만 그 시간은 제 무릎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릎은 단지 걷는 도구가 아닙니다. 무릎이 편안해야 인생이 편안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마음도 움츠러듭니다. 하고 싶은 일이 줄어들고 외출이 두려워지고 결국 삶 자체가 좁아집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무릎이 가벼워지면 발걸음이 부드러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다시 걷고 싶어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많아지고 삶이 점점 활짝 열립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벽 스쿼트 아침, 루틴 무릎과의 대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링크를 복사해서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지켜나갈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저 박준태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 진심을 담은 건강의 지혜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꼭 벽 앞에 서서 그 첫걸음을 내딛어 주세요. 그 발걸음이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가볍게 만들 수 있는지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